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약간 긴급 편성인데 오늘 새벽 2시에 맥북이 새로 나왔어요. 원래 M1X라는 칩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M1 프로랑 M1 맥스라고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애플인데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뭐 이섭님도 아니고 주연님도 아니고 테크 유튜버도 아닌데 블로거들한테 꼭 필요한 게 M1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하루에 $300씩 벌고 싶어하는 우리 블로거들, 특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야 되는 맥북이 뭔지가 정해졌어요. 볼까요 한번? 맥북 보시면 이게 이제 맥북 프로랑 맥북 맥스의 외관 디자인인데요. 여기 이제 나왔죠. M1 칩부터 나온 건데 요게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맥북 에어 M1 칩이에요. 그리고 요건 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요 맥북 프로 13형은 아쉽지만 쓸모없는 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4형이랑 16형인데 이게 M1 프로랑 M1 맥스 모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뭘 사야 될까요? 가격부터 보세요. 새로 나온 게 269만원부터죠. 이게 이제 최저 사양이고 맥북 에어 M1은 129만원부터입니다. 이게 최저 사양이에요. 이 두 배 차이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블로거님들은 맥북 에어 M1 최저 사양 256기가 사셔도 차고 아주 넘친 수준입니다. 요게 나오고 났으니까 확실해졌어요. 이 가격은 보시면 물론 성능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맥북 M1 칩의 성능을 12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할인 받으시면 129만원 정가가 아니라 120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매하시잖아요. 그 가격에 요 성능은 이제 도저히 없습니다. 인텔 맥북이나 라데온 GPU를 쓰는 그 어떤 PC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거 나열은 안 할 텐데 우리 블로거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애플 이벤트 영상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Delivering up to 70% faster CPU. 새로 나온 M1 프로가 기존의 M1보다 70%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만 보면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M1이 좀 느린 거 아닌가? 너무 늦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 요번에 새로 나온 M1 프로나 M1 맥스가 너무 심각하게 빠른 것 뿐입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 맥스죠. M1 프로는 깜짝 놀랄 속도. 뭐에 비해서? 왜 놀라요? M1이 그렇게 빨랐는데 M1에 비해서 아까 70% 더 빨라졌다 그랬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1 맥스는 까무러칠 속도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요 프로가 260만원부터 시작이고 아마 맥스는 330만원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는 영상 편집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330만원도 너무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Performance than M1. When you look at its multi-core CPU performance versus power curve, it continues to crush the latest 자막 있으니까 보시면 이거 이제 어디 뭐 삼성인지 LG인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4코어 랩탑 칩이 들어간 PC 있잖아요. 노트북이죠. 이제 요 PC 가장 좋은 것보다 M1이 있죠. 지금 새로 나온 거 말고 작년에 나온 M1의 성능이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이쪽은 퍼포먼스 성능이고 이쪽은 전력이에요. 여기 제가 자막 빼면 이쪽은 파워를 얼마나 쓰느냐인데 파워는 10% 15% 정도 쓰는데 성능은 최신, 이거 인텔 칩이겠죠. 가장 좋은 노트북보다 M1 성능이 훨씬 높은데 전력은 이만큼 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전력을 조금 쓰면 배터리가 오래 가고 소음도 안 나고 발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인텔 맥북 쓰잖아요. 쓰레기. 인텔 맥북이 엄청 뜨거워요. 진짜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고 소리 팬 엄청 돌아갑니다. 배터리도 물론 일반 윈도우 노트북, 삼성이나 LG 노트북에 비하면 성능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가지만 그래도 이 M1에 비하면 엄청 빨리 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M1 칩이 달린 맥북을 사시면 129만원짜리 맥북을 우리 블로거들이 사시면 사실 이 4코어 PC 중에 최신형은 글 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능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인 M1 칩은 우리 블로거들한테는 차고 넘치고 몇 년 뒤에 써도 전혀 느려지지 않는 그 정도 성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And when you add an M1 Pro and M1 Max, 요거는 지금 M1 프로랑 M1 맥스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 M1 칩이 달린 맥북을 지금 쓰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써보신 분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새로 나온 M1 프로나 M1 맥스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을 발휘했을 때도 here is the latest 8-core 여전히 전력 사용량이 적죠. 근데 요거는 이 4코어랑 비교하면 안 돼요. M1 프로랑 M1 맥스는 코어가 8개랑 1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8코어가 들어간 랩탑 PC,
노트북이죠. 요것 중에서 최고 사양과 비교하는 건데 성능은 이것보다 훨씬 높죠. 여기 보시면 M1 칩이요. 8코어가 들어간 랩탑. 이건 급이 다르거든요. 이건 가격으로 치면 아반떼랑 그랜저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능 차이 별로 안 나죠. 근데 전력 차이는 이만큼이 납니다. 그러면 낮은 성능이라도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최상급 M1 프로나 M1 맥스 칩이랑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고 사양이죠. 기존에 쓰던 칩들보다 성능이 이만큼 높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게 맞아요. 심지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면서 전력량은 거의 안 쓰죠. 우리 블로거들은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필요하냐? 이 정도 필요할 겁니다. 여기. 그렇죠? 근데 가격은 훨씬 낮고 내년이나 모레 되면 에버노트가 됐던 웹페이지가 됐던 조금씩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도 하나도 안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로거들한테는 M1 칩이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건 누가 사야 되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상 편집 좀 고급 기술을 쓰시고 모션이나 로직이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것들을 그래도 4K나 8K, 6K 정도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성능이에요. 지금은 유튜브나 대부분이 아직도 1080p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M1 칩도 충분합니다. 이게 4K 돌아가거든요. 유튜브 영상 중에 M1 칩으로 4K 정도 영상을 편집하면 느려진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입니다.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영상 편집을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 있으려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도 한데 블로거들 글 쓰는 데에는 M1이 얼마나 차고 넘치냐인 거죠. 이 가격도 싸잖아요. 볼까요? Their peak, they deliver 1.7 times the performance of the PC chip. 여기 이제 차이가 나오죠. 1.7배라고. 말이 안 돼요. 요거 진짜 이 성능은 가격 대비 어떠냐라기보다 존재하지 않는 성능입니다. 랩탑에서는. 근데 이제 이쪽 인텔이나 저기 라이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능이에요. 근데 그게 현존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까지 적으니까 속도가 더 좋고 배터리도 더 좋겠죠. 뭐 본인들이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예전에 넣어줬던 HDMI나 SD카드 슬롯을 뺐다가 다시 넣어주면서도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애플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윈도우나 모든 PC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애플은 빠졌던 포트거든요. USB-C 타입만 들어있고 근데 그거 다시 넣어주니까 좋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요번엔 GPU인데 한번 보세요. CPU가 있고 GPU 있잖아요. 그래픽 코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M1 GPU거든요. 약간 CPU였고. And here's the integrated 네, 여기 나오죠? 요번에 8코어랑 비교를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8코어 랩탑 그래픽 GPU랑 비교하는 건데 여기는 뭐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M1이 훨씬 높은데 전력량까지 훨씬 적게 쓰는 거죠. So when we add an M1 Pro, it's more than 7 times. 네, 이제 맥북 프로는 뭐 7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성능인데 랩탑에서 이 정도 성능의 차이를 갖고 온 거죠. 제가 뭐 블로거 하시는 분들께 요거까지 추천은 안 드려요. 요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So here with a powerful disk while using 70% less power. 여기 이제 랩탑 PC에서 최고 등급의 GPU 여기 보시면 최고 성능은 또 비슷하게 내는 GPU 퍼포먼스는 있어요. 근데 전력 사용량이 70%나 차이 납니다. 저도 집에 게이밍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제 성능을 세게 낼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높이면. 근데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쓰면서도 겁이 날 정도고 배터리는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옛날에 기름 보일러 있잖아요. 옛날 사람 티나죠? 도시가스 말고 기름 보일러 쓰면 기름 내려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런 것처럼 배터리가 내려가는 게 눈에 보여서 사실 랩탑에서 이 정도 성능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M1 Max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최고 등급인데 요것만 잠깐 보고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Graphics performance. 요거는 지금 배터리로 돌렸을 때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뭐 노트북이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배터리 구동하면 확 떨어집니다. 성능이 확 떨어져요. 엄청나게. 전원을 공급했을 때랑. The drop off in graphics performance. 보시죠 여기 성능이 더 좋은 노트북일수록 떨어집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M1X는 플러그를 했던 배터리로 사용하던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장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노트북은 전력을 공급해야지만 여기까지 나타내는 거고 배터리 사용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M1보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럴 거면 노트북 왜 씁니까? 이럴 거면 훨씬 높은 등급의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거를 조립해서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사실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로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영상은 저기까지 보고 사실 인터넷에 맥북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새벽부터 나온 거 보고 소개하시는 분들은 최고 성능을 비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단 요 포트가 없는 건 아쉬운데 요걸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웹에서 그냥 하는 거고 저처럼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 영상을 받아오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150만 원 이상 더 주고 사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밑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까무러칠 속도입니다.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CPU 성능 나와 있잖아요. 쿼드코어 인텔 i7 이거 지네 거 맥북 프로랑 비교하는 겁니다. 속도는 3.7배. i9 있죠? 인텔 i9이 최고 좋은 거잖아요. 8코어짜리. 그것보다 2.1배. i9으로 인텔 맥북 프로 맞추면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진짜 까무러칩니다. 근데 요 가격에 요게 맞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GPU 성능인데요. 저는 파이널 컷 프로로 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4K랑 8K 렌더링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주 대형 유튜버나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말고는 렌더링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가고 찍어 오더라도 잘 못 쓰는 건데 여기까지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새로 나온 맥북을 사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거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맥북 에어 M1 칩 129만원짜리랑 들어가 보시면 가격 보기 하면 저도 이제 약간 흥분해가지고 왜냐면 기다리던 거니 맥북 프로 14인치 여기 앞에 거 있죠. 8코어 14코어 있는 거 요 269만원짜리 자 요거 둘 중에 요 뒤에 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블로거들이 사실 물건이 아닙니다. 16인치나 14인치 요 16인치나 이 14인치 고급형은 블로거들이 쓰실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작업도 초보들 말고요. 그냥 파이널 컷에서 컷 편집하고 영상 효과 넣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이런 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손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 손을 맥북이 못 따라온다 이런 느낌 장비도 좋은 거 쓰시고 그리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촬영이 8K나 4K로 계속 찍어야만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찍을 장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하는 거지 우리 블로거들은 이거 16인치는 아닙니다. 화면 크기 때문에 사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맥북 에어 기본형 256기가에 129만원짜리 요거가 여러분 블로거들한테 딱 맞는 겁니다. 이거 사시면 차고 넘쳐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블로그 하시다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 작업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맥북을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 맥북 전에 사용하시던 그 어떤 노트북이나 PC보다 얘가 빨라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 편집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데요. 영상 편집은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비를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아마추어나 준 아마추어 수준에도 이 맥북 M1의 성능을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는 거고 정말로 좀 시간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이 돼가지고 다양한 것들 또 좀 의뢰를 받아가지고 영상도 앵글을 4개를 동시에 편집한다든가 이 정도 의뢰를 받아서 하는 정도 아니면 이 M1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블로거들은 M1 129만원짜리 사시면 차고 넘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 사라고 그러죠. 269만원짜리. 요거는 제가 필요해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산다 그랬죠? 네, 저는 M1 맥스 산다 그랬잖아요. 이쪽 게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저 M1 맥스가 아니고 M1 프로 고급형 이쪽 거 10코어짜리 요거 아마 살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약간 고민이에요. 이게 10코어 사느니 요거 사고 아니면 요걸 가야 되는데 M1 맥스 있잖아요. 요거는 471만원은 제가 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저도 이제 아마 16인치 요거 아니면 요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M1 프로 요거 사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사시면 한 2년 뒤에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래도 차고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고 이게 이제 200 몇만 원, 300 몇만 원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60만 원, 300 몇만 원이면 건조기랑 세탁기 함께 있는 거 워시타워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좋은 거, 큰 거. 근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CPU나 GPU 성능이 좋은 것만으로도 이 가격은 싼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있어도 저런 제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능 어차피 다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싸다고 그러냐면 이 성능을 둘째 치고 성능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하루 종일 실력 발휘 있잖아요. 배터리 타임. 이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 가는 장비는 우리 블로거들에게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백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뭔가 생각이 나거나 바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자리 그냥 피고 써버려요. 아무데나 의자 앉아서 글을 씁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만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작업할 때도 필요할 때는 미루지 않고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죠. 또 하나 여기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신형 있잖아요. 12.9인치에 들어가는 미니 LED 기술이 들어간 건데요. 이 XDR 모니터는 원래 애플에서 나오는 유명한 거예요. 모니터 27인치인가? 그게 한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기술들이 이 맥북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명암비를 최고로 줄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라는 겁니다. 120Hz 들어가 있고요. 미니 LED가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카메라 1080p는 이거 다른 노트북에 다 있는 건데 앱북이 넣어주면서 생성내는 거니까 패스하고, 여기 마이크 있죠? 스튜디오급 마이크 있다고. 노이즈 플로어가 최대 60% 낮아진 마이크인데, 마이크 따로 사시려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웬만큼 10만원 2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여기 맥북에 들어가 있는 스튜디오급 마이크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질이 좋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30만원짜리 산다고 음질이 확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그런 걸 따로 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이미 맥북에 들어가 있고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요. 스피커 있죠? 6개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고 공간감 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맥북 사용해보신 분들은 지금 엄청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맥북의 스피커 사운드는 노트북 사운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노트북에서 이 정도 음질을 내주는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고, 웬만한 우리 PC 샀을 때 사는 스피커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따로 사고 스피커 따로 사고 엄청 좋은 미니 LED 달린 디스플레이 사고 키보드도 성능 좋고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가성비 노트북 찾는 경우 있잖아요. 성능이 뭐 i7, i9인데 뭐 가격이 싸다,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 싼 줄 아시지만 대부분이 키보드가 쓰레기든가, 또 맥북 트래패드 따라올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거기다가 마이크가 쓰레기든가 스피커가 쓰레기든가 디스플레이가 쓰레기든가 이렇게 하나씩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 맥북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하나같이 최상급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M1 프로나 맥스뿐만 아니라 M1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가격이 왜 합리적인지, 물론 이거 최고 사양 넣으면 8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안 할 거니 왜 합리적인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M1 프로나 맥스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오바예요. 필요 없고요. 차라리 맥북 에어 M1 쓰고 이걸로 글 쓰시면 129만 원 금방 뽑죠. 제가 장담하는데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정주행 하시면서 이 맥북으로 글 쓰시면 129만 원은 그냥 뽑습니다. 뽑으니까 뽑고 나서 나중에 유튜브를 할 때 새로 M1 프로나 맥스로 바꾸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광고 전문이니까 여기 더보기에다가 맥북 에어 M1 링크 남겨둘게요. 저기 후원을 원하시면 그 링크로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각자 갖고 계신 링크 있으시잖아요. 그 링크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긴급 편성 조금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시기는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맥북 M1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러진 않겠지만 애플은요, 삼성이나 LG 이런 데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들 떨이로 팔아버리잖아요. 애플은 그렇게 안 해요. 애플은 이 전 모델을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새 거를 못 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M1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라인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단종은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건 단종되면 못 사니까 지금 가격이 쌀 때 엄청 싼 거예요. 129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맥북에 이 정도 성능에서 이 가격에서 지금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결과가 나와버려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맥북 꼭 구매하시고요. 제가 요거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M1을. 제 주변엔 다 M1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거 싸다고 너무너무 싸다고 해서 다 사게 만들었어요. 저만 못 샀어요. 저 이거 사기 직전에 인텔 칩 사버려가지고. 그래서 1년 내내 마음고생했는데 이제 요거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하셔서 하루 일할 때 $100, 잠잘 때 $200 버는데 건강도 챙기시고 맥북으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